Passive house. It's a passive house. Passive house. Passive house. Passive house best. 처음에 사실 이 모듈러 주택, 프리팹 주택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일단 해외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했고 그 회사들 리스트를 만들고 디자인, 가격 같은 걸 다 뽑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강릉에 패시브하우스를 지을 때 어떤 업체하고 일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라트비아 업체하고 연결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가격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라트비아에서 주택을 수입하고 그 이후로는 뭐 러시아, 폴란드, 핀란드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 주택을 수입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만약에 국내에서 시공하는 비용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주택을 지을 수만 있다면 그게 전 세계 어디든지 상관이 없고, 여기 오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한국 회사 중에 이런 나라들의 주택들을 수입하려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주택, 특히 이제 패시브하우스 같은 그런 주택들은 앞으로도 뭐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꾸준히 수입해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랑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나요? 그럼요. 저는 뭐 에스토니아, 폴란드, 심지어 지금 러시아 회사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저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어떤 고객분들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과연 어떤 나라의 어떤 주택 회사들이 가장 적합할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게 적합할 건지, 이런 걸 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판단을 하고 직수입을 하고 시공을 하는 거죠. So Nordic Homes are the crazy company that takes all kind of challenges, you know. So this is our own concept building made to meet Swedish standard of Attefallshus, which means basically the maximum sizes to get it on your property without a building permit. Plus it's made in ecological manner, so there is no plastic membranes involved, so everything is super ecological, insulated with a wood chip, and you can feel the air inside is different because it's really fresh with timber. Connection actually for the water is under the fridge, so you pull the fridge out and there's a shaft where you open and connect the water, so there's not much work, and electricity connection as well inside the box, and that's it, and it's fully working. Now it's not connected to any water, so nobody's using it, and also the dishwashers already inside, and basically everything. And there's an option, if you install 2 of these, you can remove the window and create a larger space. 건축 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2도 5촌, 뭐 3도 4촌.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세컨하우스에 대한 열망들이 되게 강해져 있고, 그런 열망에 맞춰서 이제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들도 이제 방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12월에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바닥 평수 10평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층고가 높지 않은 복층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다락방까지. 그런 농촌 체류용 쉼터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10평 바닥에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뻔하거든요. 그리고 다락방도 사실은 평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밖에 못 낸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부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구조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아마 수요가 폭발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 인허가가 없다는 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자재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근데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것은 거주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형주택을 짓고 싶은데 대지를 살라니까 땅값이 비싸고, 근데 사실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지에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땅값이 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사실 여기에서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백화점에서도 자, 똑같은 이런 주택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량철골조로도 지을 수가 있고, 목조주택도 굉장히 패널의 두께를 다양하게 해서 지을 수가 있고, 사실 강원도에 굉장히 추운 산속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짓겠다. 단열 어설프게 했다가는 거기 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은 뭐 살벌하게 춥겠죠. 그래서 벽체 두께, 단열재 두께를 다르게 하고 창호도 그 수준에 맞게 다르게 시공을 해서 다양한 스펙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뭐 서울에서 먼 곳은 사실은 힘들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미 농촌 체류용 쉼터는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로 하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아마 저희들이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똑같은 모델하우스 괜찮으세요?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 근데 이제 구조는 뭐 크게 다른 게 없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디자인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CLT로 시공을 하고 내부에 목재가 그대로 노출되고 저희들 컨셉은 일본의 료칸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단층입니다. 거기는 다락방이 없습니다. 건축주분께서 다락방을 원하시질 않고, 그리고 굉장히 오픈된 그 스튜디오 형식으로, 대신 이제 욕실은 당연히 칸막이가 되겠죠. 근데 욕실 안에 돌욕조, 돌세면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아마 최고급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최고급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비슷한 구조의 주택들도 저희들이 조금 건축 비용을 낮춰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극단적인 특징을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소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지금부터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사실은 그 치열한 저가 경쟁을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는 시공을 안 합니다. 그런 주택은 시공을 안 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스펙,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을 가더라도 집이 너무 춥거나 이런 수준에 떨어지는 단열, 이런 주택은 저희들은 시공을 하질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CLT도 되고 목조 패널도 되고, 그리고 또 구조용 단열 패널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단열 수준이 받쳐주는 그런 주택을 저희들은 주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제일 저렴하게 시공해도 그래도 한 7천만 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CLT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은 봐야 됩니다. 예, 굉장히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CL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패시브하우스죠.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뭐 고객층들도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each of the station receives the documentation where they can see how the panel actually looks. You know, you have a specific detail number, specific drawing, so they just assemble it together. So it's fairly simple technology. The tiny house normally takes a longer production time, so we don't want to interrupt a serial modules production. So we normally build them here in the corner, so it goes separately. When it's ready, it's already on the wheels, so we basically push it out and lift it off with the crane. So it doesn't hold up. If normally the one module production time is, let's say, 2 weeks on the line, then this might take 3-4 weeks of production. Our factory have implemented the competency matrix. So basically we have all the competencies of work. So if it's timber cutting, electricity, plumbing, and so on and so forth, and all the workers here, and everyone can see what is their level of skill. So if they want to improve this, they can always apply, and we teach them how to do certain work, and they can by that way increase their hourly salary as well. So it's within their interest to earn more. 여기는 이제 일체 촬영 같은 걸 못 한다 그래서 촬영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여기가 건축 자재가 싹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여기 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겠다 싶어서 이제 라트비아 무역진흥청에다 연락을 했고 무역진흥청에서 여기 컨택을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편하게 촬영도 하고 매니저가 가이드도 해주고. 근데 안 그러면은 개인 고객으로 오면은 찍다가 잡혀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벽난로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1000유로 선이거든요. 그죠? 1000유로 선이니까 뭐 145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들이 나쁘지 않네요. 뭐 사이즈별로 이런 것들도 되게 앤틱한 느낌인데 사실 뭐 저희들이 유럽에서 주택 발주할 때 이런 거 좀 사서 보내라고 얘기하면 다 보내주거든요. 지금 이게 가격이 358유로니까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좀 현대적인 느낌이다. 그죠? 100만 원 선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국내에서 한 2배, 3배 정도 하죠? 아마. 예. 뭐 이게 뭐 운송비가 많이 드는 그런 제품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이제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제 전시를 해놓는 것보다 온라인에 더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찾아서 자기들이 뭐 직접 주문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 위에 제품 저런 것도 되게 보기가 좋네. 그죠? 괜찮아. 그죠? 가격이 일단 착하네. 이게 지금 사우나 도어예요. 사우나 도어인데 여기는 사우나가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다가 사우나를 설치할 경우에 보통 2m, 2m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한다 그러고 이제 본인들이 와서 나무로 이제 사우나를 만들고 뭐 그런 조립 제품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문은 사우나 도어는 이런 걸 갖다가 좀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당연히 그 열 손실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겠죠.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세컨하우스 같은데 사우나 꼭 설치하십니다. 예, 우리는 사실 마루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거 많네. 회배당 7.69거든요. 그럼 10,000원이거든 회배당. 엄청 싼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런 거는. 우리도 이 마루는 가져와서 시공해도 되겠는데. 업체들이 거의 뭐 같은 자재를 쓰던데 다 강면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마루의 패턴에 대한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50까지 넘죠. 특히 소비자 가격이니까 우리는 더 싸게 가져오지. 요즘 전체적으로 마루가 이제 폭이 좀 넓어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넓어. 넓은 건 비싸거든요. 마루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에 3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되게 개성 있네. 뭐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다 클릭이니까 이거 너무 쉽고 시공하기도. 이거는 되게 앤틱스럽네. 그죠? 어떤 걸 판매한다? 이제 목조주택 시공 관련 자재는 다 들어있대요. 여기에 다 전시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차가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렁크에 바로 실어가네. 예. 저 나가다 보면 계산한 데 있겠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여기는 지붕재 걷고 지붕재도 많고 사이즈가 다 명시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이즈 자기가 직접 해서 여기에서 그 나무를 고르면 고객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다 잘라주는 거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죠. 업체에서 잘라달라고 해도 잘 안 잘라주는데 여기 지금 필요한 사이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구조목 사이즈도 나와 있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즈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게 잘 해놨다. 그죠? 고객들이 선택하기 좋게 잘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한 번 와서 집 한 채 지어요. 내가 봤을 때 트럭 하나 끌고 와가지고 때려 싣고 가면은 뭐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한 채 분량 그냥 여기가 자재 다 살 것 같아. 단열재 종류만 해도 저기서 지금 여기 뭐 저기까지 해가지고 되게 많네요. 확실히 단열재도 얼마나 많은지 뭐 락울, 미네랄 울 뭐 완전 친환경 제품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있어요. 스크류 하나가 사람만 하다. 와 똑같아 키가. 키가 똑같아.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초에 박히는 거라니까 대단하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쓰니까 제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소형주택 큰 주택 말고 그러니까 뭐 10평 뭐 8평 12평 뭐 이런 수준에는 설계된 대로 해서 그 기초에다가 중간중간에 박으면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콘크리트 매트만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기초로 많이 하니까 47유로면은 뭐 7만 몇천 원이잖아. 그러면 이거 농막 같은 경우에는 6개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벽돌 모양 벽돌을 시공하는 건 돈 많이 들거든요. 왜냐? 인건비가 비싸. 요거는 사실은 벽돌 같은데 사실 벽돌 아니에요. 붙여놓은 거예요. 뒤에 그 외장 보드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이게 뭐
벽돌로 시공을 했는지 뭐로 시공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현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갖다가 뭐 외장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거 구매하고, 그리고 여기 업체에서 대포에서 기술자도 연결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돈 계산만 하면 돼. 그럼 델리버리 해서 기술자 거기 와서 시공하고. 지금 이게 회배당 10.3유로밖에 안 하니까 되게 싼 거죠. 근데 이런 제품이 중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 퀄리티가. 오늘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제품들을 봤었고, 이제 돌아가면은 그 제품들이 어느 회사에서 여기로 공급되는지를 보고 그 회사로 바로 컨택을 해도 되고, 예. 시공만 할 수 있다면은 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던 어떤 자재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저희들 주택 시공에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리가는 두 번째죠. 8월 초에 왔다가 이제 두 번째 왔는 건데, 사실은 1년에 이제 앞으로 봄, 가을에서 두 번씩 올 예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제자리가 아니고 뒤처지거든요. 남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 협약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그걸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목조주택 회사들은, 이 사람들은 자국에서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선진국에다 오히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목조주택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의 수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야지 회사가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아마 계속 발전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과연 그 발전 속도에 맞출 수 있을 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 얘네들이 발전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나와서 뭐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를 돌아보면서 좀 더 목조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여기에 CLT로 목조 빌딩을 짓는 시간이 우리나라도 곧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뭐 그 중에 그걸 갖다가 되게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새겨나 많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건축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직수입을 할 때 일어나는 부분에 적용을 하면은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일이 진행이 더디거나 이런 경우에 그거는 너네 일이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라는 그런 특성들이 되게 심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원칙주의자들이고 그 약간의 이제 빈틈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교적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융통성도 있고 일이 또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러시아에서도 주택을 수입해서 시공을 해봤고, 라트비아에서도 해봤고, 뭐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런 뭐 저희들 타나보고 또 리투아니아에서 수입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일적으로는 오히려 편한 면들이 있어요. 다행히 이런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멋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거 비했을 때 우리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비록 유럽이지만 뒤지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10분 활용을 하면은 더 좋은 주택. 뭐 얘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워낙 목재가 풍부하고 인건비가 우리보다 싸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주택을 더 합리적인 비용에 지을 수 있고, 어차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얘네들은 우리보다 뭐 비록 경제 수준은 좀 낮을지는 몰라도 오랜 세월 동안 목조 건축이나 목조 주택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하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 뭐 건축 비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부분 이런 걸 활용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